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고대 그리스의 아주 빛나는 생각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떻게 거대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동양 문화랑 서양 문화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고대 그리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문화들은 대부분 아주 강력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을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달랐어요. 우주의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자기들이 믿는 신들마저도 꼭 우리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는 쉽게 화내고 또 쉽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의 아내 헤라는 또 어떻고요?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신들이 무슨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감정도 있고 실수도 하는 아주 인간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은 철학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아테네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선 소피스트들이 진리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총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죠. 이 위대한 질문이 바로 서양 철학의 문을 활짝 연 계기가 됐답니다. 자, 그리스에서 이렇게 위대한 생각들이 막 피어날 때쯤 이 모든 걸 품에 안고 동쪽으로 향했던 한 젊은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그리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서 저 멀리 인도 근처까지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오직 군대의 발과 말의 힘만으로 갔다는 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야말로 역사를 통째로 바꾼 대장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 아래에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스케일의 세계가 탄생한 거죠.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아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페르시아에 가보니까 그 화려하고 발전된 문화에 완전히 감탄해버린 거예요. 이 경험이 그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진짜 대단한 건 그냥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하나로 섞겠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할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사들한테 현지 여성이랑 결혼하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페르시아의 옷을 입고 관습을 받아들이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이 대담한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동양의 신비로움과 서양의 이성이 만난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이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 문화랑 동방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진 아주 멋진 퓨전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사람들은 나는 아테네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 넓은 세상의 한 구성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개인이라는 개념과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싹 튼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예술 작품에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이 라오콘상 좀 보세요. 이전 그리스 예술이 되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면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은 인간의 고통이나 슬픔 같은 아주 생생하고 격렬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저 표정에서 고통의 목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죠. 인간의 놈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완벽한 균형미가 정말 감탄을 자아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 사무트라케의 니케를 보세요.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배 위에 막 내려앉으려는 승리의 여신. 와, 지금이라도 당장 날아오를 것처럼 정말 생생한 움직임과 힘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의 뒤섞임, 즉 문화 융합이 예술 분야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천만에요. 종교 분야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그리스 여신상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 여신, 뭔가 좀 독특하지 않아요? 몸에는 그리스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데 머리에는 이집트 여신의 상징을 쓰고 있고요. 손에는 페르시아의 뿔 모양 술잔을 들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문화가 이 신상 하나에 완벽하게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는 예술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학에서도 정말 엄청난 발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철학이 등장했고, 우리가 지금도 배우는 기하학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때 정리됐죠.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심지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까지 나왔던 시대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재미있는 퀴즈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인 문화 융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 골라보세요. A.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B. 인간의 모습을 한 간다라 불상. C. 소크라테스의 책.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짠! 정답은 바로 B. 간다라 불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의 사실적인 조각 기술이 인도로 전해져서 불교랑 만났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 신처럼 생긴 부처님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만큼 완벽한 동서양 문화 융합의 예시가 또 없겠죠. 물론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그 거대한 제국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금방 여러 나라로 쪼개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가 남긴 유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면 더 풍요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도 아주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